그래서 자, 지금 오늘 하는 태아 부분은 우선은 분만이 이루어지려면 태아의 위치가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태아가 어떤 위치가 제일 좋은 겁니까? 그랬을 때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아기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당연히 아시다시피 아기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물구나무 서기 하듯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질을 통해서 나올 때 뭐가 먼저 나온다? 머리가 먼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태아의 머리가 밑으로 가 있어서 물구나무 서기 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태아의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요, 두정위라고 합니다. 두정위 하는 거는 태아가 머리가 밑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 위치예요. 이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예요. 이 자세라야 돼요. 이 자세라야 돼. 자, 그런데 이 자세가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이 그림 봐봐요. 이 그림은 태아의 머리가 밑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밑에 있어요? 엉덩이가 밑에 있지. 그럼 엉덩이가 이렇게 밑에 있는 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엉덩이 둥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둔위라고 하면 엉덩이가 밑에 있는 거야. 엉덩이가. 그럼 이거는 정상적으로 분만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궁문이 열렸을 때 엉덩이부터 나올 수는 없거든. 머리부터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초음파를 했는데, 초음파를 해봤더니 아기가 태아가 두정이를 하지 않고 엉덩이가 이렇게 밑으로 있다든지 전혀 위치가 정상적인 두정이가 아니고 다른 곳이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자연분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왕절개밖에 안 되느냐? 아니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 때 하면 좋냐면요, 임신 7, 8개월 때 있죠. 임신 7, 8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초음파를 했더니 태아 머리가 밑으로 안 있고 엉덩이나 이런 게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제왕절개를 벌써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할 거냐면요. 자, 인부한테 요 자세를 취하라고 할 겁니다. 자, 요 자세 한번 보시겠어요? 요 자세를 하니까 엄마가 머리를 내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끄떡 들고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 태아가 요 안에 들어있는데 자궁 안에 있는데 거꾸로 되어 있지 않고 엉덩이가 밑에 있단 말이야. 근데 엄마 엉덩이를 밑으로 드러냈죠. 거꾸로 이렇게 들어 올렸죠. 그러면 태아는 어디 있어요? 양수 속에 있잖아. 그럼 양수 속에서 엄마가 거꾸로 엉덩이를 들고 있으니까 아기 태아가 빙그르르 도는 거죠. 빙그르르 돌아서 어떻게 태아 머리가 밑으로 갈 수 있다고요. 엉덩이가 밑으로 있는데 엉덩이를 들어 올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서 태아 머리가 내려갈 수 있어. 그러면 두정이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 자세를 취하면 태아의 위치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은 자, 슬자가 뭐예요? 무릎이죠. 슬개골. 무릎을 가슴 쪽으로 짝싹 살짝 달라붙였죠. 바싹. 그래서 엉덩이가 위로 올라오는 이 자세를 슬흉위라고 하겠습니다. 슬흉위. 자, 슬흉위는 그래서 어저께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슬흉위는 태아의 위치를 교정할 때, 태아가 두정이가 아닐 때 슬흉이를 취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슬흉이는요, 생리통 있죠. 생리통이 있을 때 슬흉이를 취하면 조금 생리통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낳고 나서 자궁이 제자리를 다 찾으면서 자궁의 모양을 바로 잡아줄 수 있게 산후 운동을 하는데도 이 자세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흉이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는 태아 위치 교정. 요거 생각하시고 태아 위치 교정 하면은 슬흉이. 그 다음에 월경통 완화, 그리고 산후 운동, 이런 거가 슬흉이를 떠올리실 것 되셨습니까? 슬흉이 떠올리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 체위에서 가장 기본 체위 뭐라고 했습니까? 앙와이 했었죠. 그죠? 그리고 또 등 마사지 할 때 자세
엎드려 누운 거, 가장 좋은 거, 보기 했었죠. 그 다음에 관장할 때 자세 무슨 자세였습니까? 관장, 항문 하면은 심스, 체위 했었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인공도뇨, 또 복부 검진 하면은 무슨 자세? 배횡, 와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자궁 경부암을 검진하거나 산부인과 자세, 무슨 자세? 절석이 또는 다른 말로 쇠석이라는 거 했었죠. 그죠? 절석이, 쇠석이 했었고, 그 다음에 쇼크가 왔을 때 하는 자세는 다 안 적겠습니다. 트렌델렌, 버그, 체위라는 거 있었죠. 그러면서 자, 요추 천자할 때는 어떤 자세? 새우등 자세라는 거 있었죠. 그리고 태아 위치 교정, 슬흉이라는 것도 있죠. 되셨습니까? 자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호흡곤란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자세가 반자위가 되겠죠. 호흡곤란 하면은 반자위, 다른 말로 파울러시 체위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떠올려 보십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자세는 두정이라 해야 되는데, 태아가 두정이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엄마가 집에 가서 슬흉이를 취하면 두정이로 태아의 위치를 교정할 수 있다고요. 그게 임신한 7, 8개월 정도 때 하면 가장 좋겠다, 그 말입니다. 봐주실 것. 자, 그럼 그 다음에는 태아의 건강사정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사정이라는 말은 제가 항상 알아본다, 확인한다, 체크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태아의 건강을 알아보려면은 먼저 주의사항이 있는데, 알아보더라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그 검사 중에서 엑스레이 찍는 거 있죠. 엑스레이 찍는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가 언제였었습니까? 임신 3개월이었죠. 3개월. 3개월은 한 달은 4주니까 4, 3, 12 해서 12주. 12주 이내에는 X선 촬영을 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태아 뭐가 만들어지는 시기니까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약물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엑스레이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되셨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태아에게 감염병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이 갈까봐 알아보는 모성간호에서 중요한 질환이 뭐였어요? 매독이죠. 그래서 매독의 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합니까? 피 검사를 하죠. 혈청 검사를 할 거예요. 이 검사 이름이 뭐였죠? VDRL. 그리고 또 바서만 테스트라는 거였죠. 얘는 언제 한다? 임신 초기에 반드시 해야 된댔습니다. 그런데 임신 초기를 꼭 집어서 말하면 언제를 말한다? 5개월 이전에. 5개월 이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죠. 왜? 이때 5개월 이후에 만약에 감염이 계속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산, 사산, 조산, 그리고 심한 황달, 그리고 태아가 선천성 매독,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5개월 이전에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산정 관리를 5개월 이전에는 꼭 받아야 된다, 그 말 했었죠.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태아의 부속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속물이라는 거는 태아 말고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다른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태아의 부속물 하면은 태아는 빼야 돼.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주변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궁 안에는 태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태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태아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밑에 봐봐요,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안에 태아가 있죠. 그럼 태아만 있는 게 아니라 태아를 싸고 있는 막도 있을 거야. 근데 그 막 안에 파란 색깔로 보세요. 이게 액체거든. 이 액체 뭐예요? 양수라고 하죠. 그래서 태아 말고 안에, 자궁 안에 양수도 있겠죠?
양수도 있어. 그러면 이 양수가 있는데 이 양수를 싸고 있는 태아를 싸고 있는 막도 있어야 되겠죠. 왜? 태아를 보호해야 되잖아. 태아가 그냥 막이 없다면, 보호막이 없다면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바로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을요, 난막이라고 하겠습니다. 난막. 그게 태아의 부속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안에 우리는 태아는 어디 있어요? 태반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태반. 그 태반도 태아의 부속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태반과 태아를 이어주는 줄이 있죠. 끈이 있지. 그 끈이 뭐야? 탯줄이라는 거죠. 탯줄, 다른 말로 제대라고 하겠죠. 그래서 태아를 싸고 있는 거는 태아만 있는 게 아니라 자궁 안에는 태아를 싸고 있는 막도 있고 태아가 사는 집도 있고 탯줄도 있고 그리고 안에 흐르는 양수도 있고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태아의 부속물 4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난막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이 난막은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래서 태아를 싸고 있는 이 막인데 이 막을요 한번 세분화시켜 한번 볼까요? 자, 요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여기 태아라고 적어놨어요. 안에 태아가 있어. 그럼 태아가 있고 이 안에 흐르는 물 뭐였죠? 흐르는 물이 안에 있는 물이 양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태아를 싸고 있는 태아 안에 양수가 이렇게 둥둥 양수 속에 태아가 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태아가 양수 속에 있는데 이 양수를 싸고 있는 막이 있겠지. 그러면 양수를 싸고 있는 막을 뭐라고 하냐면 양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수를 싸고 있는 막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태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막이 양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막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막, 지주막, 연막 또는 뇌척수액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소중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이 하나가 아니라 3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양수를 싸고 있는 가장 안쪽의 막을 양막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 양막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이 하나 더 싸고 있어요. 양막 바깥으로. 그 막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육모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육모막. 육모 하니까 여러분 모성간호에서 뭐가 떠올라?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떠오르죠. 맞아요. 그게 이 육모막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육모막이 끝입니까? 아니요. 또 마지막으로 태아와 가장 멀리 있는, 즉 태아와는 멀지만 엄마 몸과는 가깝겠죠. 그 바깥에 있는 이 막을 무슨 막이라고 한다? 탈락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말하면 양막, 중간에 육모막, 그리고 가장 바깥에 탈락막 해서 이 3가지의 막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통틀어서 난막이라고 하겠습니다. 난막. 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외측으로부터, 외측이니까 바깥쪽이죠. 바깥에서부터 한다면 뭐가 있어요? 탈락막, 바깥에. 그 다음에 가운데 육모막, 그리고 가장 안쪽에 양막. 3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요. 난막 중에서 태아와 가장 가까운 막이 뭐냐 이래 말하면 어떤 게 돼? 태아와 가장 가까운 거 하면은 양막이 되겠죠? 안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난막 중에서 엄마 쪽과 가까운 막이 뭐냐? 그럼 엄마 쪽과 가깝다는 말은 바깥으로 나갈수록 가까운 거죠. 어떤 막이야? 탈락막인 거죠. 그래서 엄마 쪽에 가까운 막은 탈락막, 태아 쪽에 가까운 막은 양막인 거죠. 이 3가지를 난막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난막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반이 태아의 부속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태반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자, 태반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가 태반은 임신 3개월에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임신 3개월에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3개월 하면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태아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 태반이 만들어지는 시기, 그리고 인부가 풍진에 걸렸을 때 큰일 나는 시기 3개월. 그죠? 풍진 걸리면 안 되는 시기 3개월. 그리고 신생아가 모로반사가 없어지는 시기도 3개월. 신생아가 목을 가누는 시기도 2, 3개월, 3개월이란 말했죠. 그때 3개월, 이때 태반이 만들어져. 그러면 태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태아를 싸고 있는 막이 뭐가 있어요? 양막, 육모막, 탈락막이지. 그런데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요. 3개월 됐을 때 있죠. 3개월 됐을 때 이 육모막, 가운데 있는 이 육모막과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요 탈락막 있죠. 요 탈락막이 2개가 서로 점점 가까이에 근접해가지고요. 둘이가 붙어버려. 2개가 붙어버려. 하나로 합체한다고. 하나로 붙어버려서 이 2개가 붙어서 뭐가 된다? 태반이 되는 겁니다. 태반이 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태반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육모막과 탈락막이 함께 붙었다. 융합. 육모막과 탈락막이 붙어서 하나의 뭐가 됐다? 태반이 되는 거죠. 태반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3개월 때 현상을, 요건 초반의 현상이라면 3개월 때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 안에 태아가 있어. 그리고 태아를 안에서 둥둥둥둥 떠있는 물 뭐가 있어? 양수가 이렇게 있어. 그죠? 그럼 이 양수를 싸고 있는 막 있었죠? 그 막 이름 뭐였어요? 양막이라 그랬지. 양막. 3개월 때. 그 다음에 육모막하고 탈락막이 붙어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태반이 되니까 한마디로 바깥에 여기가 뭐가 된다? 태반이 되는 거죠. 이제 3개월 이후부터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태반입니다. 태반. 3개월에 완성돼요. 그럼 이 태반은 어떤 일을 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반의 기능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태반이 하는 일은요, 먼저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호르몬을 분비하죠. 이때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거에서 뭐가 있었다?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육모막과 탈락막이 붙어서 태반이 됐으니까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역할을 많이 했을까? 육모막이 큰 일을 했겠죠. 그래서 이름도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이야. 되셨어요? 결론, 태반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일을 한다. 호르몬을 만든다. 기억하실 것. 그래서 호르몬을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인들의 질환 그 계통에서 우리가 어떤 계통이라고 하면 호르몬 만드는 곳을 뭐라 그래? 내분비라고 하죠. 그래서 내분비계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태반은. 내분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태반은요, 애기한테, 태아한테 뭐를 공급하냐면요, 영양분을 줘요. 엄마가 좋은 거를 먹었어요. 영양분이 충분한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누구한테? 태아한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아한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급하는 택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탯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좋은 거를 먹으면 태반이 탯줄한테로 택배 배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태아한테로 영양분이 가는 거야. 그래서 태반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태반이 해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아기는 엄마가 주는 거 좋은 거 많이 먹었어. 근데 아기도 뭔가를 싸야 되겠지. 배설물이 있겠죠. 그럼 그 배설물을 안에서 그 안에서만 그냥 싸고 있으면 양수 속이 얼마나 오물이 천지고 더럽겠어요. 그러면 그 태아의 노폐물 찌꺼기는 어디로? 엄마한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게 배송 역할을 할까요? 탯줄이 하는 거죠. 그럼 탯줄로 해서 보내면 누구한테 보낸다? 태반한테로 해서 태반이 배설작용을 도와주겠습니다. 배설작용을 하겠습니다. 태반이.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미숙아 하면서 아동간호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안에서 태아는요 자기의 폐로 숨을 쉬지 않아도 된댔어요. 자신의 폐는 그동안에 세상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때부터는 오롯이 자기의 폐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동안에 폐를 팽창시킬 수 있는 물질을 계속 태아였을 때는 비축하고 있고 안에서는 누가 숨 쉬는 걸 도와주냐면요 태반이 호흡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자신의 폐로는 숨을 안 쉬어도 돼요. 그런데 태아가 언제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응애 하고 울면서 그 아기의 폐가 어떻게 된댔어요? 접혀져 있던 폐가 낙하산 펼쳐지듯이 쫙 펴지면서 그때부터는 자신의 폐로 숨을 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들은 일찍 세상 바깥으로 나와버려서 자신의 폐를 팽창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많이 비축을 못하고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낙하산이 쫙 펼쳐지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주 호흡이 멈춘다 그랬어. 그래서 아기들한테 미숙아들한테 흔한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고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2대 질환 중에서 하나가 뭐였습니까? 초자양막증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아기들은 자신의 폐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못 쉬어서 그래. 그런데 태아였을 때는 자신의 폐로 숨을 안 쉬어도 돼요. 누가 호흡을 도와주니까 태반이 호흡을 도와줄 거거든. 그래서 태반이 하는 일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또 노폐물 찌꺼기를 배설하고 그리고 또 호흡을 도와주고 이 일을 누가 한다? 태반이 하는 겁니다. 태반이 합니다. 그래서 이 태반은요 태아 체중에서요 한 6분의 1 정도를 차지해서 약 한 500g 정도가 되는 거예요. 태아를 한 3kg 정도로 생각한다면 500g 정도로 태반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니은은 외울 건 없지만 여러분 아까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호르몬 분비를 하니까 내분비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배설 같은 걸 하니까 소화기, 간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호흡에 관여하니까 우리 어른 성인으로 친다면 폐 이런 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태반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태반은 언제 만들어진다? 3개월. 그리고 하는 일은 호르몬을 분비한다. 대표적으로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태반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영양분 공급하고 배설도 도와주고 그리고 호흡에도 관여를 한다 하는 게 태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의 배꼽과 엄마의 태반이 엄마의 태반이 아니라 태아의 부속물 중에서 태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다 그랬죠. 그 끈을 뭐라고 한다? 제대라고 하는 거죠. 제대, 탯줄인 거죠. 자, 이 탯줄은요 안에 혈관이 안에 들어있어요. 혈관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혈관을 들었는데 탯줄을 나중에 자르잖아요. 자르면 그 안에 혈관이 몇 개 있나 하고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혈관이 안에 몇 개 있다? 3개 있어요. 3개 있어. 그래서 혈관이 3개가 있는데 2개가 이렇게 그냥 제가 2개를 그릴게요. 2개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따로 또 하나가 있어. 이렇게 있어요. 자, 탯줄을 잘랐더니 이렇게 단면을 보니까 혈관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인 요 혈관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제대정맥이라고 했어요. 제대정맥. 그 다음에 동그랗게 생긴 게 2개가 있다 그랬죠. 자, 이 2개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제대동맥이라고 했었습니다. 2개의 혈관은 제대동맥. 그래서 제가 외우실 때 동그란 눈이 2개라고 하면서 동맥이 2개, 동그란 눈이 2개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대동맥은 2개가 있어요. 제대정맥은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조심하실 건 뭘 조심하라 그랬냐면요. 이 제대는 탯줄은요. 엄마와
태반을 엄마와 태아를 연결해주는 고리라 그랬죠. 그래서 엄마가 좋은 거를 먹으면 탯줄을 통해서 태반이 영양분을 아기한테 주고, 그리고 아기의 노폐물 찌꺼기를 또 싸서 보내줄 때 탯줄로 해서 보내주면 태반이 배설물을 엄마한테로 보내서 배설하게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배송, 이송의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이 이송의 역할을 할 때 엄마가 영양분을 먹으면 태아한테 영양분을 보낼 때 혈관으로 가야 되는데, 정맥, 동맥 아무 구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루트로 간다고. 영양분을 보낼 때는 어떤 혈관으로 가고, 아기에게서 찌꺼기는 어떤 혈관으로 배설을 도와주고, 혈관이 가는 길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그랬을 때,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대 정맥에는 이름은 정맥이지만 제대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제대 정맥에는 어떤 피가 있다 그랬냐면 반대로 동맥피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 제대 정맥에는. 그 다음에 제대 동맥에는 무슨 피를 가지고 있다? 이름은 동맥이지만 제대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정맥피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거꾸로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산소가 많은 거나 이런 거는 주로 어느 혈관으로 가야 됩니까? 정맥혈관이 아니라 동맥혈관을 타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밑에 기억하고 니은해 보세요. 기억하고 니은해 보시면 제대정맥이라는 말 있죠. 그럼 제대정맥은 피가 무슨 피가 있다고? 동맥피가 있다고. 동맥피가. 그럼 동맥피가 있으니까 어떤 피들이 가겠다? 산소가 많은 혈액을 태아한테 공급하는 거죠. 즉 엄마의 영양분을 태아에게 공급하는 혈관이 무슨 혈관이다? 제대정맥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반면에 니은에 제대정맥 있죠. 제대동맥 있죠. 제대동맥은 무슨 피가 안에 있을까? 정맥피가 있어요. 정맥피가. 그럼 이때 정맥피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게 간다? 찌꺼기가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태반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제대동맥이에요. 자, 그럼 질문해 볼까요? 자, 3번으로 올라가셔서 제대에서 보세요. 자, 제대에는 제대동맥이 2개 있고 제대정맥이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질문, 제대는 하는 일이 태아에게 혈액이나 영양분을 운반한대요. 태아한테. 그러면 엄마의 영양분이 가는 거네요. 그럼 이때 제대동맥으로 보내줄까요? 제대정맥으로 보내줄까요? 영양분이 가니까 동맥혈관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동맥혈관이 지나가는 길이 제대동맥이에요? 제대정맥이에요? 제대정맥이 되겠죠. 맞나요? 제대정맥이죠. 그래서 제대정맥을 통해서 엄마의 영양분이 태아한테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태아로부터 생긴 찌꺼기, 이제 찌꺼기를 엄마한테 보내야 돼. 그럼 이 찌꺼기도 제대의 혈관을 타고 갈 건데, 이때 찌꺼기는 정맥혈관을 타고 가거든요. 정맥혈관을. 그러면 제대에서 정맥혈관을 타고 가는 거는 이름이 뭐예요? 제대동맥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제대동맥이죠. 그래서 이 제대동맥을 통해서 엄마의 아기한테 생긴 찌꺼기를 보내고, 엄마가 먹은 영양분은 태아한테 보낼 때 제대정맥을 타서 보내고, 그 말입니다. 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태아가 심하게 병적인 황달이 생겼을 때 그 황달을 일명 뭐라고 했습니까? 황달이라고 했죠. 그럼 획황달이 생겼을 때 어떤 거 했었습니까? 광선요법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뭐도 했어요? 또 교환수혈이라는 것도 했었죠. 그럼 이때 교환수혈할 때 혈관을, 제대에 있는 혈관을 이용하는데, 교환수혈 시에 이용하는 혈관이 어떤 혈관을 이용했습니까? 제대정맥을 이용했죠. 동맥피가 지나가는 제대정맥을 통해서 교환수혈을 했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거까지 여러분 좀 떠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제대라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 정맥, 제대 동맥 그리고 하는 거 그거 잠깐만 1분 정도 정리해 보시죠. 한번 이해해 보십니다. 잠깐 보세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정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번에는 양수를 한번 다뤄볼게요. 태아의 부속물 마지막 양수입니다. 자, 이 양수는 색깔이 뭐다? 없어요. 투명해요. 그래서 무색 투명한 액체예요. 자, 그런데 이 양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이 양수가 양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양수가 어떤 일을 하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온 건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메모하실 부분은 요 부분 적으시고요. 요 부분 적으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 양수 천자라고 해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거 있죠. 요거 여러분 조금 메모를 포스트잇으로 조금 하시겠습니까? 자, 양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수는 무색 투명한 액체고요. 하는 일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양수가 하는 일. 얘랑 뭐랑 순간적으로 헷가닥하고 헷갈리시냐면요. 태반이랑 헷갈려. 태반이랑. 그래서 태반의 기능 그리고 또 양수의 기능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양수는 색깔이 없거든요. 무색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양수가 색깔이 검거나 만약에 암록색일 경우 자, 문제에서 물어요. 양수 색깔이 검거나 암록색이에요. 그럼 이때 암록색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 우리 신생아할 때 암록색 하면은 태변이 떠오르지 않나요? 태변, 칠판 색깔 같은 그죠? 태변. 그러면 이때 양수의 색깔이 암록색이라는 거는 태아가 안에서 뭘 쌌다? 태변을 싼 거죠. 태변은 언제 싸야 돼요? 나와서 싸야 돼. 나와서 싸야 되는데 안에서 자궁 안에 있을 때 싼 거죠. 그러면 태아는 안에서는 싸는 게 아닌데 어느 경우에서 안에서 싸냐면요. 아기가 산소가 너무 없고 아기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그래서 태아가 힘들 때 말이에요. 그래서 태아가 산소가 부족할 때 아기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어떻게 된다? 항문 관략근도 늘어나잖아요. 항문 관략근이 늘어나서 태변을 바깥으로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태아가 양수 속에 변을 쌌다 이 말은 태아가 SOS 신호를 보내는 거야. 엄마 지금 나 위험해. 죽을 것 같아 하니까 이때는 빨리 제왕절개를 해서 태아를 빨리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수 색깔이 무색 투명해야 되는데 검거나 암록색일 경우는 무엇을 의미한다? 태아가 산소가 부족하다. 그 말을 태아 저산소증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아 저산소증을 의미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알아두십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럼 이 양수는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한다면 정상은 한 800에서 1000cc 정도가 정상인데 양수가 만약에 2000cc 이상이야.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한다? 양수과다증. 그 다음에 양수가 500 이하야. 그럼 뭐라고 한다? 양수과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냥 의미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조금 이따 볼게요.